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합성저항, 전압분배, 전류분배 요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 합성저항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합성저항이 직렬회로일 때, 병렬회로일 때 계산법이 다르거든요. 이 합성저항 구하는 거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회로를 보면 저항이 3개가 직렬로 연결이 돼 있죠. R1이 2오hm, R2가 3오hm, R3가 4오hm 이렇게 저항이 3개가 연결이 돼 있는데 이런 형태의 회로를 이제 직렬 회로라고 합니다. 이렇게 직렬 회로로 저항이 1개 이상이 있을 때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이 직렬일 때는 다 더해주면 돼요. R1 플러스 R2 플러스 R3. 그러면 R1이 2오hm, R2가 3오hm, R3가 4오hm. 그러면 여기 합성 저항은 9오음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쉽죠? 네. 그래서 직렬 합성 저항은 다 더해주면 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병렬일 때 자, 요거는 이제 병렬 회로예요. 한 점에서 다 이렇게 나눠졌죠, 지금. 그래서 직렬과 다른 형태죠. R1이 2오hm, R2가 3오hm, R3가 4오hm. 병렬 회로일 때는 합성 저항을 어떻게 구하느냐? 이 공식은 그냥 외우시면 돼요. 뭐 어려운 게 아니니까. R1분의 1 플러스 R2분의 1 플러스 R3분의 1 분의 1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연결이 되면 계속 R분의 1 플러스 R분의 1 플러스 계속 해주면 되는 거예요. 공학계산기에는 이제 분수 계산이 되니까 그냥 공학계산기에 이렇게 때려 넣으면 돼요. 자, 요거를 이제 여기에 적용하면 R1이 2ohm이니까 2분의 1 플러스 여기 3분의 1 플러스 4분의 1 분의 1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0.925ohm이 나와요. 그리고 두 개일 때 뭐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뭐 그런 거는 뭐 여기서 다루지 않겠습니다. 이제 그거는 찾아보면 그냥 있기 때문에 병렬 합성 저항을 알고 싶을 때는 네, 요렇게 계산하면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직병렬 회로일 때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지금 보시다시피 회로가 여기랑 여기는 직렬인데 여기는 지금 병렬이잖아요. 요렇게 이제 직병렬일 때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먼저 병렬 회로를 먼저 계산을 하는 거예요. R1분의 1 플러스 R2분의 1 플러스 R3분의 1 분의 1 요거를 그냥 적용하면 되죠.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2분의 1 플러스 3분의 1 플러스 4분의 1 분의 1 하면 0.92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 병렬로 된 데는 0.92가 나온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직렬이 완성이 된 거기 때문에 여기 5오hm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온 0.92 그 다음에 R5에 있는 6오hm 이거를 더하면 이 직병렬 회로의 합성 저항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5 더하기 0.92 더하기 6 하면 11.92가 나와요. 그러면 이 직병렬 회로의 합성 저항은 11.925ohm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전압의 분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직렬 회로일 때는 R1, R2, R3의 전압이 각각 다르게 작용을 합니다. 이 전압값을 알고자 할 때 어떤 공식을 적용하는지 네, 그거를 보는 겁니다. 우선 합성 저항은 R1, R2, R3를 다 더하라 그랬죠. 그 I는 여기 전류값은 I는 R분의 V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V1의 전압값을 알고 싶으면 I 곱하기 R1을 하면 되고 그리고 여기 V1, V2, V3의 전압이 여기 전체 12V와 같다는 거 전류값을 계산하지 않고 여기 저항과 이 기전력 가지고도 이 V1의 전압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게 어떤 공식이냐 이겁니다. 그래서 V1은 R1 플러스 R2 플러스 R3 분의 여기 R1 곱하기 여기 기전력 12V를 해주면 이제 여기 V1의 전압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실제 숫자를 대입해서 적용을 해볼게요. 제가 지금 이게 펜으로 이거를 만지는 게 아니고 이걸 마우스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마우스로 글자를 쓰면 굉장히 지저분해져요. 그래서 제가 미리 다 이렇게 계산을 해놨습니다. 자, 하나씩 설명을 해볼게요. 자, 우선 여기에 합성 저항은 어떻게 합니까? 합성 저항은 다 더해주라 그랬죠. 그러면은 2 플러스 3 플러스 4 하면은 9ohm이 나오고 그러면 여기에 전류값을 알고 싶다. 그럼 I는 R분의 V 하면 됩니다. I는 9분의 12 여기 전류값은 1.33A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 V1의 전압값을 알고 싶다. 그러면은 V1은 I 곱하기 R1이라고 했으니까 V1은 1.33 곱하기 2ohm을 곱하면 2.66V가 나오는 거죠. 그럼 여기 V1은 2.66V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V2를 알고 싶다. 그러면은 똑같이 계산하는 겁니다. V2는 I 곱하기 R2니까 1.33 곱하기 3을 하면 3.99가 나오고 여기 V3를 알고 싶다. 그러면 I 곱하기 R3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1.33 곱하기 4 하면 5.3V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V1, V2, V3의 각각 전압을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여기 있는 이 12V랑 V1, V2, V3의 값은 같아야 돼요. 그래서 2.66 더하기 3.99 더하기 5.3 하면 11.99 거의 12V가 나옵니다. 전류값을 계산하지 않고 바로 V1을 알고 싶다. 그러면은 아까 얘기한 R1 플러스 R2 플러스 R3분의 R1 곱하기 기전력을 곱해주면 돼요. 그러면 2 플러스 3 플러스 4분의 2 곱하기 여기 12V 하면 V1은 2.66V가 나옵니다. 그럼 여기 이제 전류값을 곱해서 한 2.66과 여기 그냥 저항값이랑 전압으로 계산해서 한 V1의 2.66과 같이 나오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전류값을 계산하지 않고 바로 전압값을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병렬 회로일 때, 계산을 이제 해볼게요. 자, 병렬 회로일 때 합성 저항은 R1분의 1 플러스 R2분의 1 플러스 R3분의 1 분의 1 이렇게 하면은 병렬 회로의 합성 저항을 구할 수가 있다고 했죠. 여기 I1, R2, I3에 흐르는 전류값을 알고 싶다. 그러면 I1은 R1분의 V 하면 되고 I2의 전류값을 알고 싶다. 그러면 R2분의 V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전체 전류 I는 I1 플러스 I2 플러스 I3와 같다. 요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거를 숫자를 대입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합성 저항을 먼저 계산을 해야 전체 전류를 알 수 있겠죠. 먼저 2분의 1 플러스 3분의 1 플러스 4분의 1 분의 1을 하면 0.92가 나와요. 그럼 여기 합성 저항은 0.92고 여기에 전체 전류를 알고 싶다. 그러면 I는 R분의 V를 하면 되죠. 그럼 I는 0.92, 0.92분의 12를 하면 여기 전체 전류는 13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I1에 흐르는 전류를 알고 싶다. 그러면 R1이 2ohm이니까 2분의 전압이 12V니까 12 하면 I1에 흐르는 전류는 6A가 되고, 자, I2에 흐르는 전류값을 알고 싶다. 그러면 R2분의 V를 하면 돼요. R2가 3ohm이기 때문에 3분의 12 하면 4가 나옵니다. 그러면 I2에 흐르는 전류는 4A가 되는 겁니다. 그럼 I3에 흐르는 전류를 알고 싶다. 그러면 R3분의 V 하면 R3가 4ohm이기 때문에 4분의 12 하면 3이 나오기 때문에 I3에 흐르는 전류값은 3A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I는 I1 플러스 I2 플러스 I3의 값과 같아야 돼요. 그래서 I는 6 더하기 4 더하기 3 하면 13이 나옵니다. 그 처음에 계산한 여기 13과 I1, I2, I3의 합인 13이 같죠. 이게 이제 전류 분배에 관한 얘기입니다. 키르이호프 제1법칙 전류 법칙은 어느 한 점으로 유입된 전류는 나간 전류의 합과 같다. 그러니까 여기 I1, I2, I3로 들어온 전류는 I4, I5와 같다. 이게 키르이호프 제1법칙이고 키르이호프 제2법칙은 전압에 관한 얘기예요. 기전력은 V1, V2, V3와 같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합이 기전력이 10V면 V1, V2, V3의 합이 10V라는 얘기예요. 이게 키르이호프 제2법칙 전압법칙입니다. 자, 이제 종합해서 정리를 해보면 이 직렬 회로와 병렬 회로의 공통점이 있어요. 전압은 출발할 때 12V면 돌아올 때는 무조건 0V다. 예를 들어서 10V다. 돌아올 때는 무조건 0V. 병렬 회로도 마찬가지예요. 출발이 12V면 돌아올 때 마찬가지로 얘도 0V예요. 그 다음에 전류. 지금 이 저항에서는 전류값이 1.3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전류 1.3A, 1.3A가 출발했을 때 돌아올 때도 1.3A입니다. 전류는 중간에서 사라지는 게 아니고 출발이 10A다. 돌아올 때도 10A가 되는 거고 20A다. 그러면 돌아올 때도 20A가 돼요. 요거는 병렬도 같아요. 지금 이 회로상으로는 출발이 13A면 돌아올 때도 13A입니다. 전압과 전류는 출발과 돌아오는 거는 직렬이건 병렬이건 같아요. 기전력이 5V다. 그러면 직렬, 병렬 상관없이 돌아올 때는 무조건 0V. 그리고 전류가 5A로 출발했다. 그러면 돌아올 때는 무조건 5A가 된다. 요게 이제 공통점이고 직렬과 병렬의 가장 큰 차이점은 직렬일 때는 이 전압 분배가 일어나는 거, 직렬일 때는 전압 분배가 일어나고 병렬일 때는 전류 분배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직렬일 때 전압 분배가 일어나면 V1, V2, V3에 흐르는 전류는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전체 전류가 1.3A면 그 R1에도 1.3A가 흐르고 R2에도 1.3이 흐르고 R3에도 1.3이 흘러요. 대신에 전압이 떨어지면서 전압 분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V1이 2.6V가 되고 V2가 3.9V, V3가 5.3V. 그래서 이 합이 이 기전력의 합과 같다는 거. 이게 전압 분배 법칙이에요. 병렬 회로일 때는 이제 전류 분배가 일어나는데 전체 전류가 13A일 때 I1은 6A, I2는 4A, I3는 3A. 이렇게 전류가 분배되고 분배된 전류는 전체 전류의 합과 같다. 요게 이제 키르호프 제2법칙에 해당되는 겁니다. 병렬일 때는 전압이 I1 전압은 12V고 I2도 12V, I3도 12V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압은 동일하게 유지가 돼요. 여기선 전압이 동일하고 전류가 나눠지는 거고 여기는 전류가 동일하고 전압이 나눠진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전기회로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면은 영상을 정지해 놓고 천천히 계산기로 하나씩 두들겨 보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게 전기회로의 기본이기 때문에 이거를 잘 이해를 해야 실제로 오토바이나 자동차의 전기회로를 점검을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꼭 알고 계셔야 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엔 전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